여러분은 책을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열심히 읽었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저도 5년 전에는 똑같았어요. 책을 읽으면 더 똑똑해질 줄 알았거든요. 좋은 문장에는 형광펜을 칠했고 중요한 부분은 따로 메모했고요. 어느 날은 책 한 권을 읽으면서 노트를 수십 페이지씩 정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머릿속에 남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 정말 충격이었죠. 오히려 독서를 많이 할수록 더 혼란스러워졌고요. 내 기억력이 안 좋은 건가? 책을 더 많이 읽어야 하나? 메모를 더 열심히 해야 하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문제는 기억력이 아니라는 것을요. 독서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거든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독서를 시험 공부처럼 배워왔어요.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많이 저장했는지에만 집중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뇌는 저장 창고가 아니에요.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죠. 그래서 책을 읽고도 금방 잊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제가 독서를 5년 동안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변화도 사실 지식이 늘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바뀐 거죠. 예전에는 누군가의 의견을 들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유튜브에서 누가 성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 그대로 믿었어요. SNS에서 누군가의 삶을 보면 부러워했고요. 쇼츠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자극도 계속 소비했어요. 그런데 독서를 꾸준히 하면서 한 가지 습관이 생겼거든요. 바로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에요. 정말 그럴까? 다른 관점은 없을까? 이게 나에게도 맞는 방법일까? 이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독서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해요. 독서는 정보를 얻는 도구가 아니라 사고력을 만드는 도구라고요. 예를 들어 인간관계에 대한 책을 읽었다고 가정해볼게요. 예전에 저는 좋은 문장을 발견하면 바로 밑줄을 그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읽고 있어요. 이 내용이 최근에 있었던 내 인간관계 문제와 연결될 수 있을까? 예전에 읽었던 심리학 책과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내 행동 중에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독서는 읽는 행위가 아니라 연결하는 행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흥미예요. 흥미는 최고의 학습 도구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좋아하는 드라마 내용은 몇 달이 지나도 기억하죠. 하지만 억지로 외웠던 시험 범위는 금방 잊어버리죠. 왜 그럴까요? 뇌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과감하게 버리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흥미가 생기면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해요. 철학책을 읽다가 달리기와 연결될 수도 있고, 경제학 책을 읽다가 소비 습관과 연결될 수도 있고, 심리학 책을 읽다가 인간관계와 연결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는 순간 정보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경험이 돼요.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요즘 제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첫 번째는 미리 훑어보는 것이에요. 책을 펼치자마자 처음부터 읽지 않아요. 5분 정도 목차를 먼저 보고 굵은 글씨를 보고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보죠. 그리고 스스로 예상해봐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겠구나. 물론 틀려도 괜찮아요. 오히려 틀리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뇌는 틀렸던 내용을 수정할 때 더 오래 기억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짧게 읽고 멈추는 것이에요. 예전에 저는 한 번 앉으면 1시간씩 읽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분에서 15분 정도 읽고 일부러 멈춰요. 그리고 질문하죠. 방금 읽은 내용은 무엇인가? 어디와 연결할 수 있을까? 내 생각은 무엇인가? 독서는 읽는 시간이 아니라 생각하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마인드맵처럼 연결하는 것이에요. 예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핵심 단어 몇 개만 적으면 돼요. 그리고 새로운 내용을 읽을 때마다 계속 수정하죠. 지우고 다시 그리고 또 수정해요. 왜냐하면 진짜 이해는 완성되는 과정이 아니라 수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냥 많이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많이 읽는 것도 좋죠.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10권을 읽는 것보다 한 권을 깊게 읽는 것이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운동도 똑같죠. 헬스장에 매일 간다고 몸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정확한 자세와 꾸준함이 필요해요.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굳이 책을 읽어야 하나요? 유튜브만 봐도 충분하지 않나요? 사실 저도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봐요. 하지만 역할이 달라요. 유튜브가 답을 알려주는 도구라면 책은 답을 찾는 힘을 길러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는 책을 읽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정상입니다. 물론 저도 아직 그래요. 5년 동안 독서를 했다고 해서 모든 내용을 기억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확실히 달라진 것이 있어요. 예전에는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정보를 선택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자극에 끌려다녔다면 지금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가죠. 그리고 이것이 제가 독서를 하면서 얻은 가장 큰 변화였어요. 솔직히 독서를 한다고 갑자기 똑똑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대신 생각하는 속도가 느려져요. 바로 반응하지 않게 되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결국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앞으로 책을 읽을 때는 이런 목표를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전부 기억해야지. 좋은 문장은 다 메모해야지.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오늘 단 하나의 생각만 얻어가자. 내 삶과 연결되는 한 가지만 찾자.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결국 독서는 똑똑해지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뇌는 창고가 아니랍니다. 평생 갖고 나가야 하는 하나의 정원이에요. 그리고 그 정원을 어떻게 가꾸냐에 따라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